밥 먹고 나면 꾸벅꾸벅 식곤증. 누구나 한 번쯤 경험이 있을 텐데요. 하지만 밥, 빵, 라면 등 탄수화물을 먹고 나서 유독 졸음이 쏟아진다면 단순 식곤증이 아니라 당뇨 초기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식곤증이냐 당뇨 초기 증상이냐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자,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인터넷 뉴스 팩트체크 시간입니다. 보셨듯이 식곤증이 당뇨의 증상일 수 있다. 과연 팩트체크 어떨지 권혁상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증상일 수 있다면 팩트입니다. 증상일 수 있다. 그래요? 사실은 식곤증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생리현상이잖아요. 저도 요즘에는 식사만 하고 나면 꼬박꼬박 이렇게 졸아서 병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대개는 이제 수면장애 증상이거나 기저질환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당뇨병이 기저질환 중에 하나일 수 있고 특별하게는 사실 당뇨병보다는 당뇨병 전 단계 조금 이제 비만하신 분들이 그런 게 올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혈당이 떨어지는 데 필요한 인슐린이 비만하신 분들이 좀 더 많이 필요하고요. 혈당이 이제 방금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탄수화물, 고탄수화물 식사를 하게 되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또 그거를 잡아내기 위해서 비만하신 분들은 이제 인슐린이 너무 과다 분비가 되고 혈당이 정상이 된 이후에 또 인슐린이 남아 있으니까 이제 저혈당이 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식은땀이 나거나 어지러운 그런 증상 말고 지금처럼 이제 식곤증이 올 수가 있어서 이제 보통 혈당 스파이크라고 많이들 알고 계신데 네네. 마치 이제 배구에서 뛰어 올랐다가 이제 급하게 이제 쳐 내리는 것처럼 갑자기 떨어지는 이런 걸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죠. 네, 혈당 스파이크 방금 언급해 주셨는데요. 네. 관련 건강 뉴스 팩트체크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혈당 스파이크는 위험하다. 이건 어떻습니까, 교수님? 네, 혈당 스파이크는 사실 이제 의학적인 용어는 아니고 혈당 변동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주로 당뇨병 환자에서 요즘에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데 혈당 변동성이 있는 당뇨병 환자분들이 당뇨병 합병증도 많이 발생을 하고 또 심지어는 이제 사망도 증가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팩트체크 세 번째입니다. 자, 당뇨 환자가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수 있다. 팩트체크 어떤가요? 이건 사실 뭐 상식에 가까운 얘기가 될 수 있는데요. 실은 이제 심혈관 질환이 당뇨병 환자의 사망 원인 1위였다가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보고 보면 암으로 조금 바뀌긴 했습니다만 네. 아직도 심혈관 질환이 위험한 건 맞고요. 왜 그러면 당뇨병 환자가 심혈관 질환이 많이 생기느냐 하면 사실은 이제 심혈관 질환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고혈압, 고지혈증이 당뇨병 환자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역시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 데이터를 보게 되면 당뇨병 환자의 60%가 고혈압, 그리고 심지어 고지혈증은 90%가 동반이 되는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당뇨와 고지혈증, 심혈관 질환과는 연관이 굉장히 높다고 하셨는데 이것과도 연관이 있는지 건강뉴스 팩트체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팩트체크는요. 당뇨로 인해서 치매가 올 수 있다. 이거 사실인가요, 아닌가요, 교수님? 뭐 올 수 있다. 이것도 이제 맞는 얘기인데요. 올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당뇨병만으로는 아니고요. 근데 이제 당뇨병이 뇌로 가는 혈관을 많이 망가뜨리기 때문에 과거에는 혈관성 치매의 원인으로 많이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근데 최근 여러 가지 연구에 따르면은 뇌도 이 소위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뇌에도 그 포도당을 조절하는 인슐린 수용체라는 것도 다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나 있고 실질적으로 당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그 기억력이나 학습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당뇨병이 있어서 혈당이 높은 상태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는 그런 고혈당 상태의 그 피가 자꾸만 뇌에 가게 되면 알츠하이머 병이 있는 분들은 그 병리가 더 확 나빠진다는 보고도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뇨병 환자분들하고 당뇨병이 없는 분들하고 알츠하이머 병의 그 발병률을 조사했는데 어떤 논문에 의하면 50% 이상 차이가 나는. 그러니까 그 논문에 따르면은 이게 당뇨병이 제3의 당뇨병 형태가 치매가 아니냐, 알츠하이머 병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때문에 치매 어르신들한테서 당뇨병 관련 진짜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당뇨가 치매 위험성까지 크게 증가시킨다고 하는데 당뇨병이 있으면 왜 이렇게 합병증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교수님? 저희 이제 당뇨병 전문으로 보는 내분비 의사들이 좀 더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무슨 말씀이세요?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같으면 약만 잘 드시면요. 사실 식사 조금 잘못하신다고 해서 혈압이나 수치가
많이 흔들리진 않거든요. 네. 근데 심지어 이제 당뇨병 있으신 분들 중에 인슐린 치료를 하시는 분도 한 끼 잘못 드시면 300~400씩 많이 올라가니까 사실은 혈당 관리 이 조절 목표 도달률이 지금 20년째 거의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합병증이 많아지는 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어서 당뇨로 인해 실명과 신부전 그리고 심지어 하체 맞아요. 절단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사실인가요, 교수님? 네, 저희가 이제 우리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실명은 정말 생각만 해도 너무 이제 불행한 일이 될 텐데 맞아. 이 사고나 어떤 그 외상에 의해서 실명되지 않는 병에 의해서 질병에 의해서 사망되는 1위 질환이 당뇨병이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외상이 아닌 병에 의해서 하지 절단이 되는 1위 질환이 또 당뇨병. 그다음에 콩팥 망가져서 이제 투석을 하게 되는 만성 신부전 1위 질환도 역시 당뇨병입니다. 네. 자, 이어서 팩트 체크 들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당뇨병은 완치가 어려운 건가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게 10년 전만 해도 일부 비만 대사수술 하신 분들한테만 이제 완치, 요즘에 이제 관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완치는 이제 완전히 없어지는 건데 이제 체중이 다시 늘게 되면 다시 재발을 하기 때문인데요. 근데 최근에 열량 제한 식사, 그러니까 식단 관리를 잘해서 비만한 체중, 이제 당뇨병 환자분들 얘기입니다만 10kg 이상 체중 감량을 하게 되면 73%에서 당뇨병이 없어졌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게 모든 당뇨병 환자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주로 50대 밑에 이하 그리고 당뇨병 처음 진단되고 나서 5년 이내. 그래서 초기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당뇨병 생겼다고 젊은 환자분들 특히 포기하지 마시고 체중만 빼게 되면 당뇨병 전 단계로 최소한 돌아갈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처럼 식단 관리를 잘하고 운동을 꾸준히 하면 도움이 될 텐데요. 그럼 일단 안 좋은 것부터 피해야 되잖아요. 혈당 확 올리는 식품 어떤 게 있어요, 교수님? 네, 대표적인 게 액체로 된 거입니다. 저희가 씹어 먹으라 그러죠. 네. 그게 이제 뭐 이거 씹으면 뇌가 많이 이게 발전한다 뭐 이런 거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흐르는 음식은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술 우리 굉장히 많이 먹을 수 있잖아요. 맞네요. 네, 술이나 아니면 당이 좀 함유된 가당음료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 이외에 음료에 해당하는 거 커피류 달지 않은 거 말고는 대부분 그러니까요. 액체를 좀 줄이시는 게 우선 첫 번째 이 방법이고요. 무조건 지방이 늘면 식후당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액상이 우선 첫 번째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름진 음식은 사실은 당을 그렇게 올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기름진 음식이 많이 들어가는 거, 또 달기도 하고 기름지기도 한 케이크나 과자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면 답이 없습니다. 어떤 약으로도 잘 듣지 않아요. 그래서 인스턴트 식품들 중에서 기름진 것들, 그리고 또 간식류 중에서 달고 기름진 것들, 이것들을 우선 먼저 피하셔야 합니다. 네, 그럼 교수님 식사 대용으로 뭐 아침에 쉐이크나 아니면 곡물 갈아서 음료로 드시는 분들도 혈당을 확 높이는 건가요? 네, 사실 굉장히 많은 분이 그렇게 하시는데요. 네. 걔가 열량이 굉장히 많이 높고요. 물론 걔가 잡곡류가 들어가긴 하지만 곡물을 못 먹을 때 어느 정도 드실 수 있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밥을 먹는 것보다는 훨씬 좋지 않은 습관이고요. 하실 수 있으면 우유 같은 거 섞는 게 좀 더 좋고 너무 많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각했던 것보다 열량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교수님, 이 혈당을 올리는 음식은 참 맛있는 게 많은 것 같은데 그럼 뭐 식후에 혈당을 유지할 수 있는 음식도 좀 알려주세요. 맛있는 걸로다가 안 될까요? 저도요, 맛있는 부탁드립니다. 네, 유지해야죠. 그냥 먹을 수 있는데. 젊은 사람들은 참 어려운데 네, 맛있는 걸로다가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참 답드리기가 어려운데 네. 여기 보시면 브로콜리나 시금치처럼 푸른잎 채소들이 있잖아요. 맛있죠. 네, 예, 섬유질이 많으니까 저희가 사실은 당뇨 조절에 있어서 첫 번째는 곡물류, 전곡류를 먹으라는 거예요. 잡곡밥 같은 거요. 왜냐하면 게를 잘 안 먹으면 게를 먹으면 반찬도 먹고 이렇게 돼서 열량이 채워지는데요. 게를 잘 안 먹으면 누구나 간식을 먹게 되는데 그 간식이 전부 다 당을 올리는 성분들입니다. 그래서 우선 곡물을 위주로 식사를 하는 거를 지키는 게 중요한데 나머지는 저렇게 섬유질이 많은 채소류 좋고요. 네. 그리고 단백질이 들어가고 기름진 음식이 조금 들어가는 거. 그래서 지금 보시면 등푸른 생선처럼 오일이 많은 그런 생선류 있고요. 이것도 맛있죠. 네, 그리고 검정 콩이나 이런 콩류, 또 두부류 같이 먹을 수 있는 다른
단백질이 들어간 식품들을 같이 드셔서 원래 당뇨식이 가장 체력을 좋게 하고 치매에도 가장 좋은 식사 패턴입니다. 그래서 곡물류에다가 단백질류에 채소 2~3가지 드시는 식사를 하시고 중간에 간식도 드실 때 과일만 드시지 마시고 우유나 두유에다가 과일을 섞으시면 좋은데 이제 이 신선한 과일을 많이 드시라고 하니까 하시는 게 뭐냐면 사과 하나, 배 반 개 이렇게 드시는 경우가 있어요. 걔네들이 사실 모든 질환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과일입니다. 뭐 만성 콩팥병이 있어도 사과배는 괜찮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먹으라는 수준이 아쉽게도 사과가 있으면 이렇게 6개나 이렇게 자르면 2조각 정도에 해당하는 거를 중간 간식으로 드시라는 거라서요. 네. 과일이 좋다고 너무 많이 드시는 건 조금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제 앞에 이 감자 과자 있잖아요. 아, 맛있겠다. 방송 끝나자마자 요거 내가 먹어야겠다 이렇게 노리고 있었는데 네. 교수님 말씀 듣고 나니까 참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쯤 드세요. 네, 알겠어요. 뭐 이러다가 뭐 곰 되겠죠.